국힘이 18일 날 처음으로 이제 토론회를 합니다. 이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까요? 토론회를 하면 참석을 해야죠. 왜 참석 안 합니까? 지금 윤 캠프 입장은 일정이 있긴 한데 협의해보겠다 이런 네.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돼요.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하면 네. 가장 안 좋은 그림이 이준석하고 싸우는 거라고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그 대표 선거할 때도 이준석이 뜨니까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권성동, 정진석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준석 지지 안 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이준석이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입당을 하기로 했고 같이 하기로 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을 지지하든 말든 공정하게 관리를 하든 말든 막 쫓아다니고 자기가 이준석의 앞잡이인 것처럼 막 하고 그러면서 이 어떤 효과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머리를 써야지 계속 이런 국면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은 꼰대가 되고 이준석은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의 정체는 뭐예요? 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난 이럴 거면은 윤 전 총장은 왜 입당했는지 모르겠고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을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따로 가지 그냥. 치맥 회동을 맨날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치맥회동은 이준석 대표의 저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한 거는. 표정이 딱 이거였으니까 윤석열은 아 그래 내가 한 잔 마셔드릴게 그래. 아 이준석은 상기됐죠. 내가 지금 대선 주자들을 다 거느리고 이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주도권이 있을수록 없어 보이는 척도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울어야 돼요. 이준석은 무조건 울어야 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왜냐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 제갈량에 무슨 주머니 3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말씀드리면 주유가 죽었지 않습니까? 주유가 왜 죽었습니까? 제갈량 때문에 분해서 죽었어요. 예? 열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울어야 돼요? 네, 주유 장례식에 가가지고 제갈량이 울죠. 온 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엉엉 울고 막 하잖아요. 그때 온 나라 사람들이 그래 원래 우리 적은 조조였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갈등 구도를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가 센 척할 게 아니고 아 이게 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일인데 제가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뭐 이래야지. 뭐 같이 방송해 보셨겠지만 분이 그럴 성격이 아닙니다. 저도 뭐 네. 나름 스트레이트하죠. 네. 대익배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윤석열 머리 스타일 일부러 하신 건가요? 이런데. 넌 누굽니까? 아, 진짜 비싸다 근데 오늘. 레드팀을 만들겠다. 1 구설수의 시대를 끝내겠다. 레드팀 윤석열의 입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입을 제어할 수 있냐? 입이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문제죠. 갖고 있는 철학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네. 저는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 내노라는 제가 좌파입니다. 답변 많이십시오. 답합니다. 마스크는 왜 씌운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우파 후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까지 얘기한 것들은 그걸 다 넘어서요. 그 한도를. 어느 언론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밀턴 프리드만 이거는 일단 좀 비우시고 레드팀과의 토론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적응력을 좀 높여야 돼요. 실제로 현실에서 본인이 생각한 얘기들이 다 어떻게 됐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시도됐는지를 레드팀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레드팀하고 토론을 하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실수를 극복하고 싶으면 후보가 아니고 시사 평론가로 일단 데뷔를 해야 돼요. 저도 월천 벌 수 있을지 김민하 평론가님이 좀 견적 좀 봐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월천이 아니고 월 5천씩 벌죠. 공덕포차에도 올걸? 공덕포차에 출연하신 한 분이 자기가 윤석열 레드팀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계신데. 장암계. 아니야, 진아무개 씨. 제가 안 그래도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김경진 전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에 후쿠시마 요거 대대적으로 터지기 전에 바로 직전이었죠. 그날 또 아침에 와가지고 그 사이 한 건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했는데 그게 부산일보 인터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음에 오답 노트를 고민했다. 캠프 내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오답 노트를 고민을 했는데 후보가 너무 위축될까 봐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도 좀 다소곳해지시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후보 위축이 안 됐고 그때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는 사람들이 의심하기에 뭐 귀가 얇아서 저러나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후보가 철저하게 다 본인이 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오답 노트를 좀 준비해야 되나 싶다가 이제 일단은 접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해준 게 뭐였냐면 윤 전 총장의 화법을 많이 고치기는 거의 어려울 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이 사람의 어린 시절 환경부터 성장사를 보면 친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친하고 자기가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했지 시비 건 적도 없고 구설수에 올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투머치 토커가 돼서 이것저것 얘기들을 막 편하게 합니다. 그 미리 정돈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정돈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들을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거니까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 큰 줄기에서 살아온 그 60년 평생의 무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바꿀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1차적으로 검찰 문제는 잘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관심 안 뒀던 문제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냥 보수 언론이 최근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싹 인스톨이 돼 있어요. 그걸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그 화법에 그 얘기가 자기식으로 실리면서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수 언론이 한 얘기조차도 더 최악의 최악의 형태로 막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석방이 자격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거냐. 또 두 번째 쟁점은 대통령의 어떤 뭐 묵인, 승인, 심중 이런 거 없이 가능한 것이냐. 또 세 번째는 가석방 이유가 무슨 뭐 코로나 상황과 글로벌 뭐 경제 이런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석방이라는 것은 지금 이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쫓아가더라도 요건이 맞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기를 60% 채웠고 원래는 80%였지만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밀집 수용돼 있어갖고 그걸 빼려고 가석방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빼내자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맞췄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뭐 모범수혜잖아요. 모범수에 대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 뭘 경제를 고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당연히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가석방을 한 건 잘한 거냐? 저는 이제 요건을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맞춰가지고 고려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얘기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가석방을 해주는 기준은 똑같이 맞추는데 그러면 수사와 기소와 재판과 형량과 선고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재벌 총수들에서 하고 있냐? 그런 건 아니니까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가석방이나 이런 것들은 더 엄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닌가. 박근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5년 1월인데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안 된다. 이거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도 안 되지만 가석방이나 여기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거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에요. 이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2012년 대선 때 12월 10일에 이런 트위터에 글을 썼어요. 박근혜는 재벌 총수의 부담과 기업 자체의 부담을 혼동하고 있다. 문재인의 지적에 박근혜 당황, 경제 어려운 시기란 말만 반복.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조국 전 장관 성대모사 한 비싸다. 거예요. 이것도 비싸다. 내 몰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촛불로 시작된 이 국면을 청산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이 저한테 네가 간절히 원해온 법안 3개를 통과시켜 줄 테니까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받을래? 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들을 가석방시키거나 사면해줘도 될 만큼의 개혁을 했느냐. 이게 궁극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개혁이 됐으면 저는 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었고 그러면 그들을 가석방이나 사면해주면 국민통합이 될 거냐? 아니거든요. 개혁과 통합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사면, 가석방 이것이 나쁘다. 네, 여기서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게 처음부터 엄밀히 이재용을 내보내기 위해서 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러면 이재용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걸 메꿀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가석방 요건을 80%에서 60% 낮춘 거 코로나19 집단감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막 하다 보니까 이재용 가석방이 닥친 거지 이제. 닥쳐가지고 해야 돼 말아야 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기준이 맞는데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되고 그 판단에 또 연동돼가지고 사면을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또 있다. 계속 이렇게 사안을 먼저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임기 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가 생길 때마다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촛불로 시작된 국면이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는 더 전에 된 게 아닌가 싶고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재용도 시사평론가면 이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그럼 예언을 좀 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사직 사퇴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법정 기한 90일인데 중간에 그만둡니까? 법정 아니면 기한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그러면 그게? 90일 전이니까 선거 3월 뭐 12월 12월. 예. 그러니까 10월달에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네. 12월까지 있는다고요 그냥? 그 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 결과 나오면 이제 사퇴한다. 나오면 그다음에 후보 후보 등록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도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을 뒤집어야 되고 풀로 채운다. 풀로 채운다. 예. 마지막까지 사인하고 나온다. 네, 마지막까지. 자, 김수민 평론가는. 이재명 지사의 현재 생각은 12월 9일까지 간다 할 거예요. 5기로라도.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도지사직 사퇴하고 후보 그걸 고르라 그러면 도지사직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해놓은 것도 있고. 근데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압력들이 좀 당 내에서 셀 겁니다. 빨리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사가 잡는 일정이 언제냐. 경기도의회에 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지사가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11월 10일에 시정연설을 하고 하면서 사퇴한다. 아, 빼빼로를 설득력이- 먹으면서. 설득력 있는데?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해본 아, 사람이. 뭐 했죠? 시의원입니까? 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정치인 그냥 해봐야지. 지방무가 내고. 출신. 네,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TV나 슬슬 보다가 여기 와서 저는 이제 평론가도 은퇴했어요. 네티즌이라고 해주세요, 네티즌. 마켓 한이 아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